여기 천재 시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8세부터 신문 보스턴 헤럴드지에 시를 선보일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지녔고 생전 시뿐만 아니라 소설에도 두각을 보였는데요. 바로 미국의 작가 실비아 플라스입니다. 실비아 플라스는 허상, 실비아 플라스의 일기, 데디, 그리고 오늘 소개할 벨자 등의 길이 남는 작품을 썼지만 약 30세의 나이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며 다른 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작품을 남기진 못했습니다. 실비아 플라스의 작품 중 유일한 소설 작품인 벨자는 처음 출판될 당시 빅토리아 루카스라는 가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특히 우울증, 정신병원에서의 치료 등 그녀의 경험이 주인공 에스더에게 녹아든 작품으로도 유명하며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면서 에스더의 내면을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벨자의 배경은 2부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1부는 주인공 에스더 그린우드가 미국에서 패션 잡지 레이디스 데이 콘테스트에서 입상하여 부상으로 뉴욕에서 인턴십을 지내는 모습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글쓰기에 재능을 지녔으며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을 지닌 인물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제외한 도린, 베시 등의 11명의 수상자들과 뉴욕의 호텔에서 묵는 동안 화려한 파티, 행사에 참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에스더는 공허해지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미래를 그릴 수도 없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다른 이들의 난잡한 뉴욕 생활, 컨트리 클럽 파티에 참여했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을 겪으며 에스더의 내면은 점점 더 건조해집니다. 줄거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삽입되는 전 남자친구 버디 윌러드의 이야기도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버디 윌러드는 전도 유망한 의대생이자 예일대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를 흠모했던 에스더였지만 그와의 데이트에서 그가 이미 웨이트리스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 에스더는 자신의 처음을 버디와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버디와 헤어진 후 자신은 누구와 처음을 함께할지 강박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후 버디는 결핵에 걸리고 요양원으로 자신을 만나러 와달라며 지속적인 만남과 함께 윌러드 부인이 되어달라 청하지만 에스더는 그와의 만남을 거절합니다. 뉴욕소의 생활을 마치고 2부의 줄거리가 시작되는 고향 보스턴으로 돌아온 에스더는 자신이 붙기 고대하던 유명 작가의 글쓰기 과정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에스더의 엄마는 당시 여성들이 많이 배우던 속기를 배우길 원하고 창밖 너머로 많은 아이를 키우는 도덕 혼유의 부인이 지나가는데요. 에스더는 가정에서도 자신의 진짜 삶과 유리된 느낌에 빠져듭니다. 집에 온 뒤로 에스더는 잠을 자지도 글을 쓰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태로 변하고 소개로 정신과의사인 닥터 고든을 만나게 되는데요. 매력적이지만 호감이 가진 않는 고든을 만나고 나서 에스더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고든이 처방한 전기 충격요법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 에스더는 다양한 방법의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집의 지하실로 들어가 수면제를 먹은 채로 발견됩니다. 자살 소동 이후로 에스더는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여러 날이 지난 뒤 에스더의 안타까운 사연을 신문에서 본 작가 필로메나 기니가 에스더의 치료를 후원해 주기로 합니다. 에스더는 새로운 병원으로 옮긴 뒤 버디의 전 여자친구이자 자살 시도로 인해 병원에 오게 된 조앤, 병원 동료 발레리, 그리고 정신과의사 닥터 논란을 만납니다. 에스더는 인슐린 치료로 인해 살이 찌고 결핵 치료를 받던 버디의 상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를 받으며 닥터 논란에게 자신이 줄곧 고민해왔던 성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으며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벨자에 갇힌 것으로 표현하는 에스더와 달리 병원에서는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외출을 허락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순결과 첫 경험을 고찰하던 에스더는 첫 외출에서 여자로서 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피임 수술을 받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처음 만난 남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돌아온 에스더는 조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다음 날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 남자친구 버디 윌라드가 찾아와 자신의 뭔가가 여자를 미치게 하는 것 같냐는 둥 그녀가 이런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했으니 누구와 결혼을 할지 걱정된다고 말하는 장면과 에스더의 퇴원을 결정짓는 의사회의에 에스더가 들어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작품명인 벨자는 종 모양으로 생긴 유리 그릇을 뜻하며 안과 밖에서는 투명하게 서로를 볼 수 있지만 그릇에 갇힌 사람의 입장에선 유리벽으로 인해 답답하기 그지없는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얽매는 답답한 현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삶과 단절된 모습을 벨자에 비유합니다. 벨자는 1950년을 살아가는 여성의 삶
그리고 그를 옥죄는 현실을 거칠고 혼란하게 주인공 에스더 시점으로 보여주며 이는 작가 실비아 플라스의 내면이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모양새를 취합니다. 또한 담담하게 써내려갔지만 혼란스러운 인물의 심리 묘사는 더욱 의미 있는 작품으로 다가옵니다.